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3입니다. 네이처3 장중에 주 초반에 그 상승폭이 꽤 컸다가 좀 둔화가 됐죠. 꽤 큰 정도는 아니고 좀 올랐다가 둔화됐습니다. 자, 근데 이 둔화된 폭이 음봉을 이렇게 길게 주면서 내려갔다고 한다면, 둔화됐다고 한다면, 자, 그건 문제는 있지만, 막 그 정도는 아니고, 거의 십자 형태에 가까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상황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뭘 중시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대박주는 비시장 관련주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요 종목을 한번 꼭 공략을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네이처셀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이처3 오른쪽에 그 3분봉 차트에서 봤듯이 상승했다가 좀 둔화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창구 동향은 어땠느냐를 한번 보면은 뭐 되게 이런 식입니다. 그죠? 외인이나 기관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수량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웬만큼 들어왔고요. 지금 보면은 외인 기관이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크게 뭐 물량을 내놓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37만 9천 주예요, 여러분. 그죠? 자, 37만 9천 주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그 최저 거래죠. 네, 가장 최저 거래입니다. 지금 둘, 넷, 다섯, 5일간에 걸쳐서 100만 주 미만의 거래가 급감하는 상태가 5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보면은 야, 이거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팔 사람 다 팔아서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단기적인 물량이 나와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급감을 5일째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시각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네이처셀 자체가 지금 조인트 스템이라는 큰 줄기를 보고 가져가는데 이 조인트 스템의 지금 현재 제어가 신청건이 반려가 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이게 반려가 됐다는 결론이 절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그죠? 네. 자, 만약에 이 반려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 상황은 틀리겠지만 조인트 스템의 허가라는 건을 우리가 보고 가는데 그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심이 줄어들었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재료나 주가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지켜보는 물량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재료나 주가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단계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거래 급감이 한 5일째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거래 급감이 며칠 나온 뒤에 주가가 원래 바닥을 치고 그리고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자,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창구 동향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한증권 같은 데서도 이제 하루 종일 사고 판 건 아니고요. 계속, 사는 패턴으로 매매를 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거 개인 창구죠. 네.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도 개인 창구입니다. 얘네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죠? 단타적으로 좀 움직이는 정도의 물량들, 그 정도가 약간 있었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한은 계속 사는 패턴을 보였고요. 일별로 보면은 신한이 이와 같이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물론 신한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신한 같은 애들도 단타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주가 급락폭이 커야 걔네들도 단타의 메리트가 있는데
급락폭이 그 정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양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래 급감이 며칠 지속되고 주가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 주식시장에 그 어떤 그 경험치로 볼 때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항상 주가의 폭발이나 거래의 폭발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거래가 아주 급감을 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직후에 바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거래가 급감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크게 터지거나 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거래 급감을 관심이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얼마 있으면 이제 25년도인데 결국 그 기간이 더 가까이 허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가가 기대감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려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역시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지금의 모습이라면은 비교적 오히려 이런 거래 급감 5일 정도 보인 것이 나쁜 측면보다는 좋은 측면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항상 이 변수는 바뀌는 거니까 그런 변수를 보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코칭을 드릴 거예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2번으로 문자를 미리 주시면 그와 같은 급변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 좀 받으시고요.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